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최근 시장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 보니까 아마 다들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힘들 때 저희 회사에 이제 회원분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회원분과 잠깐 통화를 했을 때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저 역시 좀 마음이 편하진 않는데요. 뭐 요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다들 아는 피터 린치가 있잖아요. 1977년도부터 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이제 이끌면서 연복리 한 29% 이상의 수익률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는 엄청난 굉장한 펀드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분의 펀드가 연평균 약 한 30%씩 복리로 간다라는 것은 자산이 확 이렇게 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멋진 수익률을 기록한 마젤란 펀드에 많은 그 투자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이 큰 수익을 온전히 가져간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봤더니 시장이 비쌀 때 들어와서 펀드에 가입을 하고, 시장이 또 막 빠지면 또 손절매하고, 다시 또 시장이 올라가서 막 좋아지면 그때 이제 다시 또 펀드에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반복됐던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그 피터 린치 책에 보면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그런 좀 구간이 아닐까?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이 시장의 어떤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싼 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비싼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싸지고, 그러니까 비싸지고 싸지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지금은 이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서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여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 여기냐, 이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니다. 이 중심도 아니고, 아마 이 한 중심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이 중심에서 좀 아래, 이 저점과 이 중심값, 이 아래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보면 뭐 별일 아닐 수 있는데요. 지금은 힘들어하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좋은 회사에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을 늘리고 변동성을 시간으로 보내고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아까 제가 회원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서 제가 오늘은 책에 책, 책 소개를 최근에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책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한 세 권 정도 책을 봤는데요. 요, 그, 주식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뭐 재무제표 최다 질문이라는, 이 교수님이 쓴 책 한 권은 종이책으로 봤고, 이 두 권은, 윌라 오디오북으로 이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회원분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점 대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내 계좌도 역시 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내가 주식이랑 맞는 건가, 혹은 뭐 내 방법이 어떤 뭐 다른 점이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시장의 어떤 고점과 어떤 아주 시장이 아주 강한 한복판에서랑, 그리고 시장이 아주 약해지는 이런 한복판, 여기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약한 시장과 아주 강한 시장, 이렇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아주 강하다고 내가 주식을 잘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약해서 내 계좌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내 책임인가?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좋은 회사를 보유했다면 전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회원분님한테 그걸로 여쭤봤죠. 뭐 혹시 그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혹시 가치평가 내재 가치평가를 좀 하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영업이익에 곱하기 한 10배 정도 한 것을 한 가격 그것이 나는 적정한 시가총액으로 좀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책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차트 책이 있을 것이고 어떤 기본적 분석 책인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어떤 책도 있을 거고 혹은 심리에 대한 책도 있을 거고 최근에 책방에 갔더니 또 많이 나와 있는 퀀트 책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장 매크로 이슈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책들도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각 책들을 좀 몇 개씩 다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업이익 곱하기 10배라는 게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내재 가치를 구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영업이익률 곱하기 10배가 적정 시가총액이다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성장주들은 매수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현재 영업이익이 1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영업 PER 10배를 곱해서 이 회사의 시총은 1000억이 적정해라고 판단을 했다면 만약에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2000억이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내년 내후년에 뭐 어떠한 이유로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보면 10배를 곱하면 한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현재 그 영업이익 10배, 100억의 10배가 아니라 100억의 PER 30배를 해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만약에 현재 PER 10배가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현재 PER이 20배 정도예요. 그래서 안 샀다. 근데 알고 봤더니 PER 30배가 되더라도 미래의 어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평가를 하는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상대 평가든 절대 평가든 다양한 방법을 좀 많이 연구해 보셨으면 해가지고 책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아주 저는 이렇게 좀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방법론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방법론. 그러니까 첫 책이 현명한 투자자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적정 주가가 어떤 게 맞는 방법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내재 가치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왜 잘 안 맞지? 이런 생각에 차트에 대한 책들을 좀 봤던 것 같고 어떤 방법과 차트를 모두 이해하는 것처럼 느꼈는데도 잘 안 됐을 때는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심리에 관련된 책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심리, 뭐 멘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을 읽어도 주식이 어렵죠. 매번 어려운데 그래도 시간의 어떤 검증을 통한 훌륭한 책들은 꼭 옆에 두고 좀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그냥 아주 가볍게 책을 좀 봤습니다. 좀 지난주 금요일 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 보고 월요일 날 시장 힘들겠네. 좀 책이나 봐야겠다. 실적들 나오는 거 조금 나오는 회사들 좀 보면서 나머지 시간은 좀 책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강반천 그 펀드 매니저의 관점이란 책은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이 책은 종이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듣고 넘기기에는 너무 좀 힘든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뭔가 어떤 고수가 그냥 쉬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뭐 부모님한테 이거 뭐 된장찌개에 뭐 넣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뭐 이거 넣고 뭐 대충 물 끓이고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집에 와서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PER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게 만드는 것이 있었고, 근데 그 PER에 대한 어떤 이분의 어떤 관점들이 상당히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어릴 때부터 길러왔던 풍부한 상상력으로 인한 어떤 그 상상력의 확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는 좀 연륜과 어떤 주식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윌라 오디오북으로 봤더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간을 다시 찾아가서 읽고 싶었는데 그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기가. 그래서 이 관점이란 책은 매우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은 종이책으로 중요한 부분은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중에 종이책을 저는 다시 구매해야 할 생각이 있고요. 이 책은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어떤 책인 것 같아요. PER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정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될까?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기업의 이익이 질적으로 어떤 좋은지를 좀 이야기하는 다양한 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매우 도움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기 책은 그 영업 OCF라고 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는데 이 책은 저는 차트 책이라고 봐요. 차트 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도 이렇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눈으로 차트를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눈으로 그러니까 실적을 눈으로 차트처럼 보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주 쉽게 읽히고 너무 친절해서 정말 그 왕초보가 재무제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을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영업이익과 뭐 이런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재무제표는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매출 서비스가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과 비용, 그 다음에 순이익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위주의 어떤 재무제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핵심이 현금흐름표잖아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재무, 아랫단에 있을 FCF라든지 이것까지 같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주석까지 확인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중에 나온 책들은 여기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좀 아주 쉽게 다가가게 해주는 이런 설명들이 매우 친절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래서 아주 초보분들이 읽기에는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분의 다른 책을 제가 그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예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책을 조금 더 순화해서 쓴, 그러니까 예시 사례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례가 많지 않아서 마치 이분이 제시하는 영업활동 현금, 그러니까 영업이익 성장률의 어떤 장기적 상승 추세라든지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PER도 일정 부분 고 PER을 용인할 수 있다라든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주가의 어떤 증가율이 뭐 비슷할 수도 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좀 많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차트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은 방법론이 나온 기본적 분석의 좀 무거운 책이지만 쉽게 설명해 준 책이라고 보고 이 책은 저는 주식이랑은 상관없지만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상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은 심리에 관한 책이라고 보는데 제가 회원분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부정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자들은 부정적이면 주식이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켈리체 님이 쓴 이 책을 서점에서 앞부분 이 켈리체 님 책은 먼저 종이책을 먼저 샀고요. 종이책을 샀고 이 책은 또 오디오북으로도 다시 한번 읽은. 왜냐면 이건 오디오북과 좀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성우가 읽어주는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듣고 있다든지 아니면 좀 걸으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종이 앉아서 책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오디오북이 이 책은 참 좋았던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이 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가끔 직업으로서의 작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뭐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작가들이 있어요.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쓰는 사람들. 저는 그런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주 오랜 어떤 연륜 혹은 무언가를 해낸 이뤘던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저는 와닿거든요. 강반천 회장도 이 사람은 증명한 사람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것 같고 이분 역시도 40대에 빚 10억이 있었는데 5년 만에 5천원인가 5천억 6천억 뭐 이런 자산가로 변신한 또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자기 것을 이제 나눠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돈도 많지만 그런 인격까지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는 이 켈리체 회장의 어떤 이야기가 저는 꽤 멋있더라고요. 이분이 중학교 때 서울로 와이셔츠 공장에 취직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닭장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생활을 했던 이런 거 보면 나는 참 행복한 게 살아왔구나.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었구나. 불평할 것도 아니네. 이분보다 내가 더 훨씬 좋은 환경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분이 이야기하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책 세 권을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는 다음에도 좀 다양한 책들을 좀 자주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